우리는 모두 블랙홀에 대해선 알죠? 하지만 신비한 쌍둥이 형제인 화이트홀은 어떤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둘이 사실 차원간 포털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블랙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인력을 가진 소름 끼치는 우주물체예요. 그 중력이 너무 커서 심지어 빛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블랙홀은 우리 태양보다 적어도 3배 큰 별들이 완전히 타버릴 때 생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별들은 가스층들을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행성의 핵은 내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진 작은 공처럼 변할 때까지 수축하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꽝 터지며 스스로 무너져 블랙홀이 됩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 우린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개념은 있어요. 하지만 화이트홀은요? 왜 우린 그것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화이트홀은 기본적으로 블랙홀의 반대인 이론적인 우주 물체예요. 만약 블랙홀이 보이는 모든 걸 먹는다면 반대로 화이트홀은 아무것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화이트홀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하얗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전형적인 블랙홀 같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밝고 회전하는 거대한 우주먼지와 가스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응시하면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구멍이 중심에서 어떤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블랙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순간에 비로소 여러분은 이게 화이트홀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 두 우주 현상 모두 경계와 같은 소위 사건의 지평선을 갖고 있어요. 블랙홀의 경우 이 경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길 넘는다면 되돌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화이트홀의 경우 여러분이 통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에 더 가까워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고급 클럽과 같죠. 여기 생각해볼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때 화이트홀이 어딘가에서 어떻게 엄청난 양의 물질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후 이 물질을 흡수하는 걸 멈추고 그걸 뱉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는 건 그게 과거의 잔재를 뱉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 과거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화이트홀이 한때 존재했다가 오래전에 사라진 걸 뱉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 생각은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안심하셔도 돼요. 문제는 아직 단 하나의 화이트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20세기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쓰나미처럼 물리학을 강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뭔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능한 힘인 중력이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획기적인 약진이었어요. 그때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우주물체들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그 존재를 증명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죠. 우린 최근이 되어서야 은하 M87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의 첫 사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기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흐릿하다는 사실에 웃었지만 우린 진짜로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드려야 해요. 이 사진은 우주정거장과 8개의 지상 망원경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작은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아직도 그 쌍둥이를 발견하지 못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화이트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화이트홀은 상대성 이론의 논리적인 결론이었어요.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왜 우주에 화이트홀이 없겠어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화이트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이 뒤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린 달걀을 오믈렛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오믈렛을 온전한 달걀로 바꿀 수 있죠? 단지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주의 모든 것들은 명확하고 확실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이건 우주의 통계 법칙 중 하나예요. 게다가 화이트홀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질량과 물질을 우주로 던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주위에 모이고 모였다가 결국 화이트홀이 붕괴되어 또 다른 블랙홀을 형성할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이클이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식을 사용한다면 과정은 그러해요. 우리 모두 우주는 우리의 작고 단순한 두뇌에게는 너무 멋지다는 걸 알죠. 그 안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일부 물리학자들이 화이트홀을 과학의 망각에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요 논쟁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블랙홀로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그냥 아무데로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어떤 물질도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변화할 뿐이죠. 그렇다면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의 수명이 끝나면 블랙홀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화이트홀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했듯이 이 질문들에는 단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개의 구멍을 서로 연결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포털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이 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위반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수년간 철칙으로 여겨져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드디어 2022년에 도전을 했어요. 3명의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많은 것에 대해 옳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도요. 다시 말해 화이트홀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가능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글쎄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홀이 블랙홀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이 나이 들어 아주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상식을 따르는 걸 멈출 거예요. 순수한 양자의 무작위성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광기와 혼돈을 좀 일으키다가 쾅!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변해요. 이런 화이트홀은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일 거고 사람 머리카락 한 가닥만큼 무게가 나갈 거예요. 조상이 갖고 있던 엄청난 중력 질량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화이트홀은 블랙홀이 전생에 삼킨 모든 걸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만간 그 정보를 뱉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화이트홀이 우리 우주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모든 별들이 다 타버리고 모든 블랙홀이 고갈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수조 년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우주 전체가 화이트홀의 창조물일 수 있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화이트홀의 잠재적인 행동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둘 다 수학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맞을지도요. 어쨌든 우주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쌍둥이들의 비밀을 알아낼 거예요. 그게 멋진 차원간 포털로 판명되길 바라봅시다.